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SBS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의 기적을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대북 협상 회의론이 커지면서 한미 군사훈련 재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거쳐 베트남에 도착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베트남의 경제적 성공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북한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베트남의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It's yours if you'll seize the moment. The miracle can be yours. It can be your miracle in North Korea as well. 전쟁까지 치렀지만 1995년 미국과 관계 정상화 이후 경제적 성장을 이룬 베트남처럼 북한도 이번 북미 협상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압박 겸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싸늘합니다.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북한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실과 환상 사이의 간격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실수라며 북한 압박을 위해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전 북한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낙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별장에 머물며 사흘째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 이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만 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자 미국은 그렇다면 전 세계가 강도냐고 맞받았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도 확인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CBID, 신고, 검증 같은 일방적 강도적 요구를 했다면서 고위급 협상 내용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전 행정부에서 대화를 말아먹은 암적 존재를 이번에도 고집했다며 비핵화 의지가 흔들리는 위험한 국면이라고 으름장도 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 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완전한 비핵화와 연계된 검증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검증이 없는 비핵화는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시설 등을 망라해 비핵화 대상으로 정의하면서 최대 압박이란 제재 카드도 다시 꺼냈습니다. The world will see continued enforcement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in the days and weeks ahead. 종전선언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회담에서 이달 27일 정전협정 65주년 계기 종전선언 발표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핑계를 대며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유해송환과 엔진 시험장 폐기 정도의 종전선언을 얻겠다는 판단이지만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이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금강산의 상봉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단이 오늘 방북했습니다. 오미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을 단장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아산의 관계자, 협력업체 기술자 등 22명으로 구성된 시설 개보수단은 오늘 오전 8시 59분 동해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설 개보수단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선발대 파견이 예정된 다음 달 15일 전까지 이산가족 면회소 등 상봉행사 관련 시설을 손볼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새우잡이가 뒤집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명 가운데 4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돼 생사가 불투명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작은 어선 한 척이 바닥을 하늘로 향한 채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구조함이 주변 바다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7.9톤급 새우잡이배가 전복된 건 어제 저녁 7시 13분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군산 어청도 남동쪽 12km 해상에서 바지선을 끌고 가던 99톤급 예인선의 줄에 걸려 뒤집힌 겁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함 9척과 헬기 한 대, 구조대 24명을 사고 해역에 보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선원, 서현명, 4명 생존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선원실에 4명, 선장실에 1명. 5명이에요. 총은 5명 맞아요.
배가 뒤집힐 때 그물까지 쏟아져 뒤엉키며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시간여 만에 배에 타고 있던 5명 중 59살 이모 씨 등 4명을 물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새우잡이 배의 선장 56살 권모 씨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새우잡이 배가 미처 예인줄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어젯밤 미국 LA로 떠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기체 결함을 이유로 오늘 새벽 급히 회항했습니다. 기내식 문제에 회항까지 승객들은 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인천공항을 떠나 미국 LA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오늘 새벽 급히 회항했습니다.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는 일본을 지나 태평양 상공까지 갔다가 오늘 새벽 4시쯤 다시 인천공항에 돌아왔습니다. 탑승객들은 구체적인 회항 이유에 대해선 안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기장 안내 방송하더라고요. 기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하고 그냥 끄셨었죠. 아시아나 항공사 측은 출발 당시엔 문제가 없었지만 운항 중에 타이어 압력이 줄어든 것을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착륙 시 승객 안전을 위해 회항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어 압력이 바람이 좀 빠지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2m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2m 가지면 갔으면 싶은데 기장님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시아나 항공 측은 목적지인 LA로 가는 대체 항공편을 오늘 아침 바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과 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본격적인 경제 외교에 나섭니다. 또 인도 현지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안내를 맡을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어젯밤 인도 뉴델리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인도 최대 종교인 힌두교 악자르담 서원을 찾아 양국 간 우위를 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아주 경건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오늘은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으로부터 내일 있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들은 뒤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나섭니다. 먼저 한 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주요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기업인들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인도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제조업과 인프라, 첨단 산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엔 인도 노이다에 세워지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 기업 활동에 힘을 싣고 인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지 준공식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해 직접 문 대통령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삼성 방문이자 이 회장과의 첫 만남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뉴델리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회동에 이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만나 오늘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뒤 12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법제 사법위 배분 등 일부 쟁점이 남아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태국 북부 동굴에 갇혀있던 소년들 가운데 4명이 어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나머지 생존자 9명에 대한 구조를 마치는데 최대 나흘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소년들을 태운 구급차가 숲을 빠져나옵니다. 이어 대기 중이던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지난 16일간 태국 북부 동굴에 갇혀있던 생존자 13명 가운데 4명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4명은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명의 몸 상태가 우려할 만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조는 잠수대원 2명이 소년 1명을 데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구조 작업이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으며 앞으로 20시간 안에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9명의 구조를 마치는데 최대 나흘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แต่ต้องดูสภาพเหมือนที่ผมบอกนะครับว่าจะต้อง stable แบบวันนี้ถ้า stable แบบวันนี้แล้วเรามั่นใจเราก็จะ operation ต่อไปทันทีโดยเร็วที่สุด 앞서 지난달 23일 태국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과 코치 한 명이 관광 목적으로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동굴 내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실종 열흘째인 지난 2일 동굴 입구로부터 5km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음식을 제공받고 수영과 잠수 장비 사용법을 배워왔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최근 일본 서부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가 146명으로 늘고 수천 채의 가옥이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현재 집계 결과 사망자는 전국에서 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단절이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아직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지역에선 자위대 등이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큰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기록했지만 코스피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77포인트 상승한 2273.64를, 코스닥은 0.46포인트 내린 808.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95억 원, 40억 원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19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건설업과 철강금속이 3%가량 밀리고 있고 비금속 광물도 큰 폭의 내림세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5%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들은 이후에 세이프가드 발효 소식에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 LG화학과 한국전력 등도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114.7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장맛비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의 경우 오늘 밤이면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지방 12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이 최고 80mm, 강원 영동과 충청 북부, 전북 서해안, 경남 남해안 지방이 10에서 50, 그 밖에 내륙 지방에선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갑니다. 한낮엔 서울 기온이 25도, 춘천이 24도, 대구 23도에 그치겠습니다. 태풍 마리아는 수요일쯤에 중국 푸저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모레부터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떨렸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소금 이렇게 겹치면 어떡해? 겹치면 이제 전쟁이죠. 재밌을 거야. 저랑 잘 맞는데 그럼 저랑의 경쟁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진 매력을 또 어필해서 해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